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석중원음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석중원음격은 자오궁의 거문 이렇게 나왔네요. 특히 자궁의 거문이 일단 좋을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줘요. 자, 거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러니까 석중언음격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한마디로 돌 속에서 한마디로 보석을 지금 꺼내는 겁니다. 그럼 돌 속에서 그럼 돌이라는 이미지는 어때요? 약간 좀 천하고 흔한 이미지, 조금 막 굴러다니는 이미지. 가치로 따졌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이미지인데 그 안에서 보석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요? 선빈후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뒤에는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꼭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어때요? 자, 석중언음격은 처음 출발은 상당히 낮네요. 아까 웅수언음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중간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석중언음격은 그 밑에서 출발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체계는 잡으세요.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렇게 그리시고요. 뒤에 가서 어떤 나름대로 성취를 갖다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에 뭐라고 해놨냐면 살성을 보면 어릴 때 부모 형제 불리하다 이래놨습니다. 자, 석중언음격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석중언음격은 길격입니까? 흉격입니까? 좋은 격국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석중언음격, 거문이 자오궁에 특히 자궁에 있다고 무조건 석중언음격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문이 자궁에 있으면서 길성들을 포진시켜야 돼요. 특히 거문은 뭐가 우선입니까? 자, 거문은 좋게 발현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우선입니까? 뭐를 지어야 됩니까? B급성 중에. 거문은 록을 먼저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거문은 록을 먼저 지고 보피를 그 다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거문 그럼 한번 복습해 볼까요? 거문 조합이 뭐 있습니까? 거문과 천기가 있을 것이고요. 거문과 태양이 있을 것이고요. 거문과 천동이 있을 것이고. 됐지? 자, 그럼 이 세 개만 한번 볼게요. 거문 태양 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록을 지면서 보피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왜? 태양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거문하고 천기가 있을 때는 일단은 거문 조합은 아까 이야기했던 록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살성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천기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천기는 과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때 거문은 어떤 재주,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록을 갖다 동시에 지면서 록권과 삼기격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다른 살성을 안 보는 게 중요한 소극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기구조합도 다른 길성을 보면 좋기는 하지.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문하고 천동하고 조합에서는 이 조합에서는 뚜렷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뭡니까? 다른 살성을 갖다가 안 본 중에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짝성의 길성들을 갖다가 일단은 포진시켜 줘야 돼요. 자, 태양은 명료했죠. 좌보필과 화록 또는 녹존, 특히 화록이죠. 이렇게 조건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제시했고요. 천기 거문의 조합에서는요, 일단 살성을 안 보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서 록공과 같은 어떤 과적인 요소의 별들을 갖다 보는 것이 좋다. 다른 길성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그래 분명히. 하지만 일단 그런 과적인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다. 살성이 없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천동 거문은 훨씬 더 떨어져 가지고 특별한 조건이 지금 없다. 다른 살성을 일단 안 보는 게 좋고 그러면서 길성을 갖다 포진시키는 게 좋은데 거동조합. 그럼 천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성조합이니까 어떤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오케이. 도화하고 공망성들을 안 보는 게, 특히 도화성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한 살성을 안 보는 것 중에 뭐 살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화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가 보면 거동 조합 자체가 약간 감성적으로 불리한 조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화가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가능성이 커져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석중 언홍격 하다가 뭐 거문 조합까지 지금 펼쳐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거문이 자궁에 있으면서 거문이 좋아질 려면 일단은 지가 화록을 갖다 지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살성을 좀 안 보는 게 좋으면서 길성을 두루두루 일단 보는 것이 좋아요.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석중원음격이 돼가지고 선빈 후부, 처음에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떤 성취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살성을 많이 보게 된다면 석중원음격이 성격이 된 중에서도 살성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격이 파격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자, 그럼 파격까지 안 되더라도 살성이 많이 개입될수록 어때요? 어릴 때 자기의 어떤 삶의 그 형태들은 조금 더 부실해지겠죠. 그럼 그 어릴 때 삶의 형태가 부실하다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자, 부모의 한마디로 어떤 생존에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이 아주 그냥 의좋게 그렇게 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하고 부모의 한마디로 편부모 밑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내 어릴 때 그 형제들의 불화, 어릴 때 내 형제 중에 하나가 몸을 크게 다쳤다, 아니면 일찍 조금 여여졌다, 이런 뉘앙스. 됐죠? 자, 특히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성, 영성을 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화성, 영성. 자, 그러면 석중원음격도 그래프가 처음에는 밑에 있다가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어떤 거는 뒤에 가야 올라가는 거네요. 자, 그럼 이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대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운을 볼 때는 자, 그 원국의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올 운세까지 계산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10년만을 딱 구분해서 딱 본다면 금방 이야기했던 그 10년 동안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대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중언홍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성과물을 딱 얻어가지고 내가 팍 치고 나가가지고 뭔가 탁 이렇게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후반 5년에서 결과물을 내는 어떤 그런 스케줄을 짜는 게 훨씬 더 이 운에 적합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새 운을 보면서 금방 그 카테고리 내에서의 어떤 새 운을 보면서 요 정도 시점, 그러니까 5년에서 4년, 5년, 6년 이렇게 걸치는 그 시점, 한 3년 정도에서 딱 그 스타트 되는 그 시점을 갖다 잡아서 이때부터 반전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런 걸 갖다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석중원음격은 좌우궁에 있는 거문, 특히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명주 출액격. 명주 출액격은 미궁에 안명하고 묘궁, 태양, 해궁, 태염이 삼방에서 비친다. 자, 미궁에 안명한다라는 말은 명궁이 미궁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명궁이 미궁이면서, 그러니까 명궁이 미궁이면서 삼방에서 지금 태양, 태염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묘왕지에 태양, 태염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명궁이 지금 공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궁. 정성은 없어요. 정성은 없고 미궁이 명궁이면서 삼방에서 태양, 태염이 들어온다. 당연히 묘왕지의 태양, 태염이니까 미궁이니까 해묘미절. 그러면 해궁에는 태음이 있을 것이고요. 묘궁에는 태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까지 머릿속에서 너무 돌리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삼방에서 태양, 태음이 들어온다. 묘왕지의 태양, 태음이.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 정성 중에서 우리 그 B급성을 자미두스에서는 짝성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B급성. 좌보, 필이
그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괴월, 그 다음에 창곡, 롱마, 그 다음에 별은 아니지만 사화의 화록하고 록존하고 교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쌍록이라고 하면서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크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거의 협으로서는요, 보필하고 거의 맞먹는 작용력입니다. 보필을 능가하는 작용력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다. 그 정도로 쌍록의 어떤 그런 힘은 막강 파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협으로서 있을 때 더더욱 그런 의미가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성에서도 짝성이 되어가지고 그 효용성을 일정 부분 발휘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정성 14개 중에 짝성들, 기억나는 것들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자, 1월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잠이 천부, 천부, 천상,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그냥 좀 친하게 조금 노는, 이렇게 대칭되는, 그래서, 그러한 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다른 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해라고 그랬죠. 뭐? 1월만 해라고 그랬다니까, 1월만. 다른 거에 어떤 그런 짝성으로서의 작용력은 미미하니까, 오히려 B급 성들의 어떤 포진된 상태를 보고 기룡을 갖다 판단하고요. 1월은 그것 자체로서 어느 정도 작용력을 크게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금방 지금 명주 출애격은 뭡니까? 1월이 삼방에서 쫙 비쳐 들어가는 그 형태를 보고 명주 출애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축궁이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충미궁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궁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1월이 묘왕지에서 비쳐야 돼요. 1월이. 그러니까 명주 출애격이라고 명명된 것은 미궁에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태양 태음이 포인트인데 걔네들이 지금 묘왕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축궁이 되어버리면 묘왕지가 안 돼요.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둘 다 태양 태음이 바뀌어져 버려. 축궁은 사유축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궁에 태음이 있고 유궁에 태양이 있으면서 빛이 흐려져요. 그럼 이거는 명주 출애격이 아닌 거라. 명주 출애격은 이거라요. 내가 지금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저 쌍라이트가 조명이 쫙 나를 이렇게 비추는 거라고. 그럼 조명이 비춘다면 그 조명이 빛이 아주 강해야 돼요. 근데 빛이 흐려져가 있으면 이 명주, 내가 지금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미궁에 있을 때를 명주 출애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태양 태음이 묘왕지인가 이런 차이. 됐죠? 그럼 그렇다고 축궁에서는 그럼 그런 경향성이 전혀 없나? 아니,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살생의 개입 없이 길승들의 좀 도움이 있다면 미궁보다는 못하지만 그걸 명주 출애격이라고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일단은 1월이 비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한 면으로서의 약화된 형태이지만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명주 출애격이 되었다. 그러면 밑에 가로에 뭐라고 해놨냐면 진궁의 태양, 술궁의 태양.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태양 태음이 삼방에서 쫙 빛이 오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금방 진술궁에서 태양 태음이 마주 보는 것도 금방 이야기했던 어떤 효과와 유사한 어떤 형태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명궁이 진궁이면서 태양이 있으면서 대궁에서 태음이 딱 들어오는 이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 아니면 태음이 명궁이면서 태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 대신에 묘왕지인 게 중요해요. 둘 다가. 그죠? 자, 그것도 이거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일단은 봐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뭐냐면, 협에서 1월이 쫙 이렇게 비춰, 쌍라이트 되는 거. 우리 자가용의 쌍라이트 켜듯이 양쪽에서 좌보 필이 딱 있듯이 태양 태음이 후라시를 쫙 펼치는, 비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는 거라. 그럼 중앙에는 어떤 조합이 되냐면, 뒤에 나올 겁니다. 탐무 동행격 할 때 나옵니다. 무곡 탐랑이 딱 축궁이 돼요. 축궁이 되면서 태양이 인궁, 자, 그 다음에 자궁에 태음이 딱 이렇게 라이트를 딱 비추게 돼요. 그럼 3개 나왔네요, 지금. 뭐? 삼방으로 펼쳐진 거, 마주보고 있는 거, 협으로 있는 거. 이럴 때는 그 프레임 자체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기화가 있다, 라는 거 일단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명주 출애격은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귀, 이래놨습니다, 귀.
자, 석중 언원격은 선빈 후부. 자, 웅수 근원격은 위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 명주 출액격은 귀라고 했습니다. 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웅수 근원격은 위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조금 약간 무사적인 뉘앙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군, 검, 경. 굳이 귀냐 부냐를 따졌을 때 웅수 근원격은 귀 쪽이라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주 출액격하고 웅수 근원격하고 차이는 살기의 유무의 차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웅수 근원격은 비교적 살기를 많이 쓰는 귀고요. 자, 명주 출액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살기가 조금 적은, 물론 대궁에 거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월 자체에서 그런 칠살 같은 그런 살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고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웅수 근원격은 법 쪽에 법 관련, 군, 검 관련 어떤 그런 공무원이라면 이 명주 출액격은 그냥 일반 그런 좀 칼이 조금 안 섞인, 살기가 조금 안 섞인 일반 어떤 그런 고급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역시도 절대적인 구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뉘앙스는 일단 그렇게 구분을 갖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명주 출액격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석중 언원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낮게 시작해서 뒤에 가서 어떤 성과물을 이루는. 자, 근데 명주 출액격은, 명주 출액격이 만약에 격을 딱 짰다 하면 첫 시작이 어떨까요? 자, 처음부터 높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높다. 아니면 일찍 내가 명예를 드러내게 된다. 됐죠? 그렇죠. 일단 그래프는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일단은 중급 이상으로 시작되는데 어쨌든 일찍부터 바란다. 그럼 아까 전에 웅수근원격도 자 중간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차이가 뭡니까? 웅수근원격은 일단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명주출액격은 좀 빨리, 비교적 빨리 뭔가를 갖다 가져와요, 성과물을.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또 기억하시고요. 자, 탐무 동행격. 자, 탐무 동행격은 무곡하고 탐랑이 동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명주출액격은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1월이 포인트였어요. 자, 명주출액격에서 잠깐만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자, 그 가로에, 첫 번째 가로에 보면 천이궁에 거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명주출액격 같은 경우는 미궁이 명궁인데 미궁이 공궁이니까 대궁에 있는 거동을 끌어서 쓴다고요. 사성항궁에서. 그럼 그 거동이라는 조합 자체는요, 상당히 조금 예민한 조합이고 감성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변질될 우려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끌어 쓰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1월이 삼방에서 비친다라는 걸 보고 오케이 됐어 라고 무조건 굳건하게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럼 약간의 살성의 개입, 약간의 도화의 개입 이런 것들은 아주 변질이 좀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할 탐무동액격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프레임만 짜진다면 뭐 살성이나 뭐 도화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변질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기본 프레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탐무동행격은 축궁에서 축미궁에서 수명할 때, 그래서 탐무동행격은 축궁이나 미궁을 갖다 둘 다 봐줘요. 봐주는데 축궁이 좀 더 좋게 봐줘요. 아까 명주출액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미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궁에 있을 때만 명주출액격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냐면 1월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탐무동액격 같은 경우는 1월이 포인트가 아니라 무곡탐랑이 포인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축미궁 다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축궁이 좋다라는 것은 이때는 무곡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축궁에서 무곡이 힘을 좀 더 받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축궁에 있을 때 1월이 묘왕지의 1월이 협해요.
미궁에 있을 때는 약한 1월이 옆에서 협하거든. 그래서 축궁이 좀 더 낫다. 자, 그래서 무탐이 축미궁에 수명한다. 자, 명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에서 대권을 지게 된다. 자, 관에서 대권을 그래서 무곡이 들어가고 무곡은 어때요? 위무 좀 무사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탐무 동행격이 형성이 되면 대권을 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앞에 했던 명주 출애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간 좀 귀적인 의미, 형이상학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조금 더 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만약에 부적인 면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탐무동행격, 무곡 탐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운세에 명주 출애격이 들어오고 탐무동행격이 지금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A와 B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전제한다면 그러면 명주 출애격이 들어온 사람한테는 일단 귀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 처세를 일러줘야 돼. 물론 원국을 지금 재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명주 출애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보다는 단순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봐가지고 당신 회사에 아니면 당신 제품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완전 집중을 갖다 해야 되는 거라, 오히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좀 적더라도. 근데 만약에 탐무동행격이 왔다, 이래 되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 실익적인 면에 포인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탐무동행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실익에 포커스를 갖다 둬가지고 해야 되겠죠. 실제적인 이익.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명궁의 명주 출애격이 되고 탐무동행격이 됐다 하면 이 사람의 진로 방향성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주 출애격 같은 경우는 귀적인 면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 그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두리뭉실한 가방끈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쪽에 이제 포커스를 갖다 둔다면 탐무동행격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은 실무적인 어떤 의미니까, 실질적인 의미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 사람이 명주 출애격이 공무원이라면 탐무동행격은 사업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똑같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명주 출애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명예지향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쪽이라면 탐무동행격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현실,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지고 실무를 갖다 담당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무곡 같은 경우는 재정, 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재경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좋겠죠, 그제?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무곡이 축미궁에서 수명하고 관에서 대권을 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에서라는 의미,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권을 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력, 실제적인 어떤 이익,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선빈 후부. 이건 앞에서도 석중원음격에서 봤네요. 그죠? 석중원음격에서도 선빈 후부라 했고요. 탐무동행격에서도 선빈 후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에서 설명하면서 천하다, 거칠다 라는 표현을 갖다 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거문, 부곡 같은 경우는 좀 거친 이미지입니다. 거친 이미지. 자, 거칠다라는 이미지는 어때요? 불로소득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내가 수고로움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러면 무탐은 무조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무곡이나 거문의 뉘앙스는 약간 조금 모관하고 거친 이미지가 있다고. 사람의 생김새로 따진다면, 뭐, 진짜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그냥 뽀샤시하게 우윳빛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아주 뭐 하야, 요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약간 조금, 저 촌에 있는 어떤 그 검게 거을린 그런 애기들 같은 그런 어떤 그 뉘앙스라고, 그제? 그렇게 이미지화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선빈 후부의 이미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거문하고 그 무탐이 석중원음격하고 탐무동행격이 둘 다가 선빈 후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상황적인 면으로서 금방 선빈 후부라는 거 요것만 놓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숙주는 리더가 못 되고 이러면 그냥 될수 있는 기가 아니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이야기가 뭐냐면, 자, 거문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최고 리더가 되는 것은, 물론 무곡 탐낭 자체도 최고의 리더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릇은 아닙니다만, 무곡 탐낭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석중원의 경우는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한데, 일단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12구설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구설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밑에서 딱 있을 때가 그때 가장 최상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탐은 올라가든 그런 뉘앙스가 좀 작아요. 그럼 이걸 갖다 두리뭉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탐 같은 경우는요, 약간 조금 견고한 프레임이다. 자, 거문 같은 경우는요, 약간 조금 불안정하고 예민한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뭔 말인가 하면 결국 내가 어떤 일정한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안정적으로 지키고 유지해서 지속해 나가는 면으로서는 무곡 탐낭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문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함이겠죠. 그죠? 예. 자, 잠깐만 쉬었다가 곧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